남편이 낚시 간 사이 옆집에 사는 김 사장이 와인 한잔하자고 하는데 53세 여성의 충격적 고백. 남편이 낚시를 가고 난 후 얼마 있다가 이웃인 김 사장이 우리 집에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와인. 어떤 생각으로 와인을 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손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윤선아라고 합니다. 올해 53이죠.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연 저는 행복한 걸까요? 토요일 새벽 5시 남편 정우가 일어나서 부스럭거리기 시작했어요. 낚시 갈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올게. 늘 그렇듯 통보하듯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고기랑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남편은 낚시 가방을 메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보단 낫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나나 한 개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저를 보니 참 초라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신혼 때는 남편도 다정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승진하고 저는 육아에 매달리면서 점점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낚시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와요. 때로는 금요일 밤부터 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 지우는 대학생이라 거의 집에 안 와요.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완전히 혼자예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요. 가끔은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이에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변해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일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남편한테 할 말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져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죠. 그럴 때면 창밖을 바라보곤 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특히 옆집 김태수 씨가 혼자 사는 게 보이는데 저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오후에 누가 올까요? 혹시 택배인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옆집 김태수 씨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 씨는 김치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며칠 전 주신 김치요.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지난주에 김치를 많이 담갔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옆집에 좀 나눠드렸거든요. 저는 웃으며 김치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 그런 걸 뭘. 그냥 드세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아내가 담가주던 김치 맛이랑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내라고요? 김태수 씨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저는 그분이 계속 혼자 살았던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있으셨어요? 있었죠. 과거형이에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김태수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씁쓸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도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내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의문이에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김태수 씨를 보니 뭔가 익숙한 고독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요. 저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수 씨는 정말로 혼자 살고 계시니까요. 김치 맛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아내분이 김치를 잘 담그셨나 봐요. 네, 정말 잘 담갔어요. 특히 배추김치는 정말 맛있었죠. 김태수 씨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 그때를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시니까 김치 담그기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혼자 먹을 김치를 담그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씩 사 먹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옆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신데 왜 진작 신경 쓰지 못했을까요? 남편은 집에 안 있어도 저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태수 씨는 정말 혼자시니까요. 앞으로 김치 담글 때마다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도 많이 못 먹어서 남거든요. 그러시면 고맙죠. 대신 제가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참 예의 바른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어요. 남편과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하거든요. 김태수 씨도 저와 비슷한 느낌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 안으로 모시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김치통 잘 받았어요.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아 씨. 그럼 저는 이만. 김태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낚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누군가 왔네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김태수 씨였어요. 이번엔 손에 뭔가 길쭉한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태수 씨가 와인병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선아 씨 김치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와인을 함께 마시자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제는 그냥 김치 나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옆집 남자와 와인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그건 좀. 말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절하자니 너무 무뚝뚝한 것 같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뭔가 선을 넘는 것 같고요. 김태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이상하게 들렸나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예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운 와인이라서요. 저는 김태수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짜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수 씨 표정은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겠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을 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남편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딸은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다고 하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김태수 씨도 혼자 계실 텐데 어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외로워 보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저녁을 드셨을 거고 혼자 와인을 마시기엔 쓸쓸하셨을 거예요.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시라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정말 그냥 이웃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 말이에요. 김태수 씨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뭐 어때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는 정도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을 돌아보니 정말 적막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TV에서는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저녁을 몇 년째 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태수 씨는 제가 망설이는 걸 보더니 말했어요. 괜히 부담드린 것 같네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돌아가려고 하는 김태수 씨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내면 또 언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볼까 싶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태수 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김태수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앉으세요. 뭐 드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와인을 가져왔으니까요. 김태수 씨가 와인병을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와인잔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와인잔이 있었나요? 찬장을 뒤져보니 결혼 선물로 받았던 와인잔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급하게 닦아서 가져왔습니다. 와인잔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희도 와인을 자주 안 마셔서요. 사실 남편은 와인보다 소주를 좋아해요. 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맥주나 소주만 마시죠. 와인은 정말 특별한 날에나 마시는 건데
그런 날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김태수 씨가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손동작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와인을 자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배할까요? 네, 좋죠. 와인잔을 들고 마주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과도 이런 식으로 건배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최근에는 밥 먹을 때도 대화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게 낯설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달큰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서 마시기 편했습니다. 와인이 맛있네요. 프랑스 와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김태수 씨가 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수 씨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TV 소리라도 나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거든요.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요. 네, 좋죠. 저는 오래된 음향기기를 켜고 재즈 음악을 틀었어요.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나오니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태수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액자 속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과 작은 강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성은 정말 예뻐 보였고 강아지는 털이 하얀 작은 견종이었어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성이 김태수 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따님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딸분이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니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부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부 떠났다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김태수 씨가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말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지 3년 됐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음악만 은은하게 흐르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태수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저 옆집에 혼자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김태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아팠어요. 저는 갑자기 우리 둘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수 씨는 혼자 사시고 저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거든요.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았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 몰랐거든요. 와인이 절반쯤 비워지니 기분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김태수 씨도 처음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선아 씨, 김태수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선아 씨는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라는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남편은 저를 그냥 아내라고 부르거나 이름으로 부르지
여자라고 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되묻자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아 씨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런 말을 듣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라니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어요. 요즘 거울을 봐도 그냥 50대 아줌마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들어봐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요. 김태수 씨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태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 한쪽에 있는 서랍으로 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김태수 씨가 상자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작고 예쁜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귀걸이였어요. 이건 왜요? 제주도에서 샀던 건데 그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선아 씨 얼굴에 어울린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서 귀걸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웃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씨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웃으로서 귀걸이를 준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상자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될 선이에요. 김태수 씨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선을 넘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밤만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자는 뜻인 것 같았거든요. 저도 와인잔을 들었어요. 김태수 씨가 잔을 제 쪽으로 내밀었고 저도 잔을 내밀어서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겠어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저 마셨어요. 더 이상 큰 대화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어떤 손짓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김태수 씨도 시간을 확인하고 일어났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했어요. 선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빈 와인병과 잔 2개만 남아 있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어젯밤에 와인을 마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술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 빈 와인병과 잔 2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와인잔을 치우고 와인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흔적을 없애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와인병을 들고 있는데 어젯밤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밤이었어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거든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잘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낚시는 어때요? 응, 오늘 고기를 좀 잡았어. 그런데 집에 좀 일찍 갈게. 일찍 온다고요? 보통은 일요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일찍 들어가서 저녁 같이 먹자. 오랜만에 말이야. 남편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엔 낚시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거든요. 알겠어요. 몇 시쯤 들어와요? 한 4시쯤? 저녁 준비해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에 김태수 씨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찜찜했거든요. 저는 거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김태수 씨가 왔다 간 흔적이 남아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현관 앞을 보니 어젯밤에 김태수 씨가 가져온 와인병이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 병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하기엔 잔이 2개였고, 그렇다고 누군가 왔다고 말하기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와인병을 아예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분리수거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소기를 꺼냈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청소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더 꼼꼼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안 구석구석까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김태수 씨가 건네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도 생각나고 마지막에 와인잔을 부딪혔던 순간도 생각났어요.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태수 씨였습니다. 출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청소기를 멈추고 창가로 갔어요. 김태수 씨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김태수 씨가 이쪽을 볼까봐 저는 급하게 커튼을 내렸어요.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커튼 뒤에서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에 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 뿐이었죠. 손도 잡지 않았고 어떤 스킨십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달랐어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감정이 생긴 자체가 문제인 건가 싶었어요.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의 눈빛과 말들은 꿈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저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제적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와인을 마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딸 지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지우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지우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밥은 먹었어? 뭐 해줄까? 아니에요, 배불러요. 친구랑 점심 먹고 왔어요. 지우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 싶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닌데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지우가 계속 저를 관찰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들은 정말 예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사실 운동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와인도 있네요. 엄마가 와인을 언제부터 마셨어요?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에 와인이 있다고요? 분명히 김태수 씨가 가져온 와인은 다 마셨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어디선가 사온 와인이 한 병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우가 말하니까 보이는 거였어요. 아, 그건 아빠가 사온 거야. 회사에서 받아온 것 같은데. 아빠가요? 아빠는 와인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남편은 와인보다 소주나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와인을 사왔을까요? 글쎄, 뭔가 특별한 날이 있나 봐.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고 화장을 신경 쓴다고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좀 예뻐 보인다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물론이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딸의 직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별일 없어.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이 있는 거지. 지우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잘 지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요즘 아빠가 집에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낚시만 다니시고. 아빠는 원래 그랬어. 취미 생활 하시는 거야. 근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지우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외로웠거든요. 김태수 씨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가끔 외롭긴 하지. 그래도 괜찮아. 지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와의 일은 말할 수 없었죠. 지우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저를 유심히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간 후에 저는 거울 앞에 서봤어요. 정말 얼굴이 달라졌나 싶어서 말이에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때 김태수 씨가 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가 생각났어요. 받지는 않았지만 그 귀걸이를 귀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잘 어울렸을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만져봤어요. 그 진주 귀걸이가 정말 거기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딸이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게 맞나 하고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김태수 씨와 마주쳤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아 씨. 아,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랬거든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집으로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태수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선아 씨,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요? 그날 밤 말이에요. 선아 씨와 나눈 대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김태수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어요. 아직도 혼자고 여전히 그 밤을 생각합니다. 김태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정말요? 네, 그 밤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였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라고 하세요? 제가 선아 씨를 한 여성으로 봤다는 게 전달됐다는 거니까요. 김태수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맞나 싶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밤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다고요? 네, 그걸로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김태수 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걸 잊고 있었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김태수 씨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아 씨,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처럼 살 거예요. 다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내, 엄마가 아니라 윤선아라는 한 명의 여자로 말이에요.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도 그날 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와의 관계도 제 감정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낚시 간 사이에 내 안에 묻혀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났구나. 그리고 그건 충격이자 해방이었어요.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고 저만의 성장이니까요.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고물상에서 3,000원에 판매한다는 64세 여성.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리어카를 끌고 가는 와중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는 게 기가 막히면서도 얼굴이 후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모두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64세 박금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알람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깨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6시에 일어났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 잠이 없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새삼 서글퍼져요. 세수를 하고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무릎에도 하나 더 붙이죠. 관절염이 심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제 동반자인 낡은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게 말이죠.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저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하나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는데 연락도 뜸해요. 사실 제가 폐지 줍는다는 걸 아들이 알까봐 말도 못하고 있죠. 월세 35만 원과 생활비를 벌려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볼까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도 지원했지만 역시나 나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폐지 줍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종이 뭉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여름엔 땀으로 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곱아서 감각이 없어져요. 골판지는 특히 무거워서 몇 장만 쌓아도 리어카가 무겁게 기울어집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돌고 상가 뒷골목을 뒤지고 학교 앞도 지나갑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돼요. 창피하다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매일 제가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대성 슈퍼예요. 주인은 황인수라는 66세 남자분인데 과묵하지만 늘 정중하게 대해주시죠. 다른 상점 주인들은 폐지 줍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빛으로 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인수 씨만큼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대성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인수 씨가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 주다니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제가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데 인수 씨만큼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 하루가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아침에 눈 뜨면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원룸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적막해져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더욱 제 외로움을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대성 슈퍼 황인수 씨만큼은 제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가득 실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가 다시 넣고 했어요. 겨울바람이 유독 차가웠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배가 고팠지만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했죠. 대성 슈퍼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인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넬까 하는데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였는데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수 씨는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런데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하는 거예요. 많이 끓여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그냥 같이 드세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슈퍼 뒷문으로 들어가니까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원룸처럼 생겼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멸치볶음에 계란말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수 씨가 의자를 빼주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세요. 인수 씨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네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0년 전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묵은지를 우려낸 깊은 맛의 돼지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우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차려준 밥.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편이 해준 적도 없고 남편 돌아간 후엔 더더욱 혼자였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인수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그 맛으로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해주겠다고 약속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기가 아쉬웠어요. 집에 가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인수 씨도 급하게 나가라고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인수 씨가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제 하루 일과에 새로운 리듬이 생긴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도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가기가 미안했어요. 남의 밥을 계속 얻어먹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안 갔는데 인수 씨가 슈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안 오시길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 주다니요. 그날부터는 매일 점심 무렵이면 대성 슈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수 씨는 정말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금세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느 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된장찌개가 자주 나왔어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미역국도 해주지만 유독 된장찌개가 많이 나왔죠. 반찬도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어요.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들 줄 아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배웠어요. 인수 씨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흠뻑 젖어서 슈퍼에 도착했는데 인수 씨가 수건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에서 비닐우산 하나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손님이 두고 간 건데 안 가져가니까요. 사실새 우산인 게 뻔했어요. 포장지 자국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겠죠. 또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리며 갔는데 인수 씨가 파스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효과 좋아요. 제가 써본 거라 확실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고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몸이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황인수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언제 번호를 주고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아마 비 올 때 연락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것 같아요. 내일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목 좋게 우려놨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핸드폰을 꽉 안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매일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오는 게 설레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해준 사람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폐지를 주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괜찮았고 인수 씨가 어제 문자로 내일 미역국 끓여놓겠다고 해서 점심이 기대되기도 했죠.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데 반찬 가게 앞에 아줌마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분들이 거기서 수다 떠는 걸 자주 봤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말이
그 폐지 줍는 여자 말이야. 슈퍼 아저씨랑 밥 얻어먹더니 몸도 판다더라.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설마 저한테 하는 말일까 싶어서요. 세상에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흉하잖아. 시장통이 다 안다더라. 매일 슈퍼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더니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얼굴도 화끈거리고요. 목이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요. 몸도 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었을 뿐인데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4살 할머니가 66살 할아버지한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뻔뻔하게.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남한테 패 끼치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제가 매일 슈퍼에 가는 것도, 인수 씨가 밥을 해주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인수 씨의 친절이 저한테는 그냥 고마운 일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수상하게 보였나 봐요. 64살 여자와 66살 남자가 매일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인 걸까요? 간신히 발을 떼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려서 리어카를 제대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대성 슈퍼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인수 씨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분도 저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듣고 계실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몸도 판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슈퍼 쪽으로는 발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갈 엄두도 안 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이틀째 그대로 있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습니다. 손발도 저리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몸도 판다. 그 나이에 저게 무슨 꼴이래. 흉하잖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리고 일어나려고 해도 들리고요. 인수 씨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에 휘말리게 됐을 텐데요. 그분은 그냥 친절하게 밥 한 끼 챙겨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니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뒀어요. 인수 씨가 연락할까 봐서요.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몸이 정말 이상했어요. 열이 많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물도 거의 안 마셨더니
입술이 바싹 말랐고요. 일어서려고 하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밖에 나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 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금자 씨, 저예요. 황인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고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인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당신이 없으니까 밥을 먹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어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다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인수 씨가 서 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도 젖어 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제 모습을 본 인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울을 안 본 지 며칠 됐는데 아마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인수 씨가 제 어깨를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갈라졌고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독감이랑 탈수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제대로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며칠 정도 입원해야겠습니다. 의사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인수 씨가 병원비를 다 내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인수 씨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밤새 지켜봐 주더라고요. 사흘 동안 인수 씨가 병실을 지켰어요. 죽이라도 챙겨주고 간호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요. 정말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퇴원하는 날 인수 씨가 제 원룸까지 데려다 줬어요.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은 썰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방에 먼지가 앉아 있고 시든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들어가세요. 푹 쉬어야 해요. 인수 씨가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웠죠. 인수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요. 마트 가서 장이라도 봐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나았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인수 씨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 네, 우리 그냥 슈퍼 뒷방에 같이 살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라고요? 다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인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떤 각오를 다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상하게 볼 거면 차라리 정말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요. 저는 멍하니 인수 씨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거든요. 64살에 폐지 줍는 여자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러요. 오히려 짐만 될 텐데요. 인수 씨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저한테는 당신이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매일 혼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요. 그런데 금자 씨가 와서 같이 먹어주니까 밥맛이 나더라고요. 인수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사람도 저만큼 외로웠던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요리라 맛도 별로고 성격도 무뚝뚝하고요.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고 정말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 함께 살자고 말해주다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됐고요. 정말 같이 살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수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그날 밤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 거라고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슈퍼 뒷방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수 씨와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이 생겼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인수 씨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간단한 반찬들이 식탁에 놓여 있죠. 제가 일어나면 꼭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매일 묻는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다고만 대답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요. 무릎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요. 그러면 인수 씨가 파스를 가져다 주거나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슈퍼 문을 열어요. 저도 이제는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찬 코너를 정리하고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포장해 주고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인수 씨가 하나씩 가르쳐줘서 이제는 제법 할 줄 알아요. 금자 씨가 있으니까 슈퍼가 더 정갈해 보여요. 인수 씨가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점심시간이 되면 둘이 함께 밥을 먹어요. 예전에는 인수 씨 혼자 차려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함께 먹습니다. 계란찜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것들이지만요. 역시 두 사람이 함께 먹는 밥이 맛있어요. 인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져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시선은 따가워요. 시장을 다니다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둘이 살림 차렸대. 젊은 것도 아니고. 쯧쯧. 그 나이에 무슨 연애래. 보기 민망하다. 처음엔 또 움츠러들었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인수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인수 씨를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두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함께 사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반찬 가게 아줌마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 나이에 무슨 동거래. 그 말을 들은 인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 퍼진 소문이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소문이죠. 그 말에 반찬 가게 아줌마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소문이 났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을 다닐 때도 인수 씨와 나란히 걸어 다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좋게 봐주는 분들도 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 보기 좋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저녁에는 슈퍼 문을 닫고 둘이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인수 씨가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듣고 저도 남편과 살았던 얘기를 해줘요. 내일은 뭐 해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오늘 좋은 무 들어왔던데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참 좋아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잠들어요. 혼자였을 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옆방에 인수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요. 64살과 66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대성 슈퍼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인수 씨가 채소라도 키워서 먹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뭘 심을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제가 상추와 고추를 심자고 했어요. 키우기 쉽고 자주 먹는 것들이니까요. 인수 씨가 마트에서 모종을 사와서 함께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조금 더 깊게 심어야 해요. 뿌리가 잘 내리도록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흙을 만지며 모종을 심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흙냄새도 맡고 손에 흙이 묻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과 살 때 작은 화분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텃밭을 한다니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제 일이 됐어요. 기다란 호스로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고 중얼거렸죠. 어린애 같은 일이지만 재미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상추가 제법 자랐어요. 고추도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매일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릴 수 있겠네요. 인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키워낸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2달째 되던 어느 오후 상추가 제법 커서 따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인수 씨와 함께 텃밭에 나가서 상추를 땄습니다. 이거 봐요. 정말 싱싱해요. 우리가 키운 거라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밥상에 우리가 키운 상추가 올라왔어요. 쌈을 싸서 먹는데 정말 달고 아삭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것과는 맛이 확실히 달랐어요. 역시 직접 키운 게 최고네요. 인수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함께 키우고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텃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고추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인수 씨가 옆에서 상추 잎을 따고 있더라고요. 금자 씨. 네. 후회 안 해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어서 인수 씨를 바라봤어요. 뭐요? 저랑 같이 사는 거 말이에요.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요.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걱정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 누가 저녁같이 먹자고 말 걸어줄 줄 알았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64살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혼자 살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인수 씨가 뭘 해 먹을지,
텃밭 채소는 얼마나 자랐을지요. 인수 씨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금자 씨가 없었으면 이런 재미도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텃밭에서는 풀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인수 씨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앞으로도 같이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말없이 웃고 밥 해주는 그 사람으로요. 인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살아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64살과 66살의 사랑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드라마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소설처럼 극적이지도 않지만요. 그냥 매일 밥 해주고 함께 웃고 서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텃밭의 상추와 고추처럼 우리도 천천히 자라가는 것 같았어요.